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가 강화됩니다. 클럽,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의 집합이 금지되고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 배달만 허용되고 시설 내 취식은 금지됩니다. 음식점은 밤 9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결혼 및 장례의 경우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스포츠 경기 관중은 전체 좌석의 10%, 종교 모임의 경우 20%로 제한됩니다. 직장에서는 재택근무를 확대 권고하고 학교에서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만 등교해야 합니다.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려운 시기 모두가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룻밤 사이 583명 더 늘었습니다. 하루 추가 확진자로는 지난 3월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초까지 확진자가 많게는 하루 600명 정도 넘게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사태 속 계속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영업자인데요. 오늘은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피해 상황, 또 코로나19로 인해 오히려 이득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해 취재해보았습니다. 참고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마스크를 쓰고 뉴스를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 정도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일단 매출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가게 야채를 팔다 보니까 야채도 많이 처지고 그러다 보니까 손해도 많이 보더라고요. 가게에 오는 하루 평균 손님 수와 작년 하루 평균 손님 수를 비교한다면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작년에 평일에는 한 100명에서 130명 정도 왔었고 주말은 한 200명 넘게 왔었는데 올해는 한 평일에는 70명? 많이 오면 70명, 적게 오면 50명, 주말에는 한 150명 정도? 절반 이상 줄어든 거네요. 그렇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나가는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이득을 본 이들이 소수 있는데요. 그게 누구인지 취재해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집 밖을 나서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배달 음식 또는 택배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면서 배달과 택배 업계가 호황을 맞았습니다.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 인덱스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준 배달앱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배달앱 월간 사용자는 지난해 8월 1,058만여 명에서 지난달 1,322만여 명으로 1년 새 약 25%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한 사람당 월 평균 앱 사용시간도 1.03시간에서 1.28시간으로 늘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MAU, 사용시간, 사용일수 등 전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해 배달앱 절대 강자의 위치를 재확인했고 요기요, 쿠팡이츠, 배달통, 위메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딜리버리 히어로가 운영하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3사의 MAU를 모두 합하면 1,267만여 명으로 사용자 점유율로는 97.4%의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또한 한국소설 분야도 지난해보다 30% 이상 판매량이 느는 등 판매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이면도 있는데요. 수혜를 맞은 택배업계는 언택트 추세에 따라 택배 물량이 크게 늘면서 CJ 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의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모두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벌써 3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 의심 증상으로 숨지기까지 했습니다. 수혜를 맞은 줄만 알았던 업계도 사실은 어두운 이면이 있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코로나19로 울고 웃는 사람들, 하루빨리 이 시기를 벗어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빌 따름입니다.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항상 최전방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분들을 위해서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30초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바랍니다. YSN 뉴스 조수연, 김성현 앵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